완전히 퍼렐이 저의 선입견을 박살을 내버렸어. 얘는 최악의 느낌. 아겔라가 여기 아겔라고 성공률이라는 건 다 뭔가 거기서 거기인데 결국은 누가 많이 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많이 느껴요. 시작하기 앞서서 심호흡 크게 2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희 보커스 채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더 슈퍼프리이고 보커스 채널을 진짜 재밌게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취향이 다양하고 또 각자 개성이 많아졌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취향과 제 개성을 여기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 최 시리즈 혹시 보고 오셨나요? 허쉬님이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네, 저 허쉬 편 잘 봤어요. 네, 굉장히 허쉬다운 그런 분위기와 장소.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장소를 섭외하셨을 때 저를 떠올리면서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셨구나. 맞아요. 하고 이제 호기심을 하나하나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빅 샤우트 to TW Records. TW. 지금 여기 한남동에 있는 TW 레코드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들어가기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최근 근황 같은 거 요즘 포포모 활동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마인드 컴바인드 포포모 등 그런 프로젝트를 다 하고 네. 다시 오랜만에 진보 솔로로 앨범을 냈어요. 와우. 그래서 그 앨범 준비하느라 시간 많이 보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 나오고 나서 즐기고 있고 네, 이제 활동들을 해야죠. 이제 4집 아닌가요? 이번 정규 앨범이? 그렇더라고요. 겨우 4집이요. 굉장히 작업 많이 하셨는데 이제 4집이에요. 또 앨범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보님의 최애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아티스트는 바로 퍼렐 윌리엄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진보님은 퍼렐의 정말 빅팬이고 거의 neptunes의 권위자. 네, 권위자. 네, 권위자. NERD의 뭐 거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계신데 네. 국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뭐 스티비 원더나 마이클 잭슨 등등 굉장히 많으신데 퍼렐을 선택하신 이유? 퍼렐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의 도장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를 여유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은 저를 용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티비 원더도 할 수 있지만 네네네. 퍼렐은 뺏기기 싫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한 24년 정도 그래도 열심히 매일 디깅하고 했던 네. 그 역사를 네. 한 번 정도는 좀 저의 그런 공부가 쓸모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 24년 역사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네. 이제 시간이 되겠네요. 저 진짜 덕질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막 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거를. 네. 근데 진짜 유일하게 덕질하는 게 있다면 아마 퍼렐. 얼마 전에 나온 에스콰이어 잡지 네. 퍼렐 나온 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제 스콘이 그런 잡지 나오고 표지에 있으면은 네네. 가요. 아씨 사. 그래서 오늘 같은 때 좀 네. 해놓고 멍석 깔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적합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게. 그러면 이제 진보님 이 퍼렐을 처음 들었던 기억으로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볼 텐데 혹시 퍼렐을 처음 들으셨던 때가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 계기로 접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물론 이제 뭐 넵튠스와 퍼렐의 첫 번째 등장으로 다들 꼽는 게 노리에가의 슈퍼스타 네네네. 그때도 다 꼽는데 물론 저도 그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네. 돌아보니까 훨씬 전에 제가 퍼렐을 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면 우선 SWV의 Right Here 리믹스에서 네네. 거기서 The S, The W, The U, The V 이 목소리가 저는 퍼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듣고서 SWV인데 왜 The S, W, V 이렇게 안 하고 The S, The W, The U, The V 왜 그러지? 왜 음절을 그렇게
무리하게 미국 사람들도 저러네. 한국 사람들만 음절 이렇게 늘리려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쟤네도 그런구나. 그래서 기억이 남았죠. 그 모습. 음. 알고 봤더니 그게 포레의 모습이고. 그게 알고 보니 처음 그 접한 때였다. 네, 그때랑 그 다음에 또 SWV인데 Use Your Heart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되게 특이한 레어한 버전이 있어요. 네. Rappers Delight 리믹스 버전이 있는데 그게 되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는 우리나라만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This is R&B인가? 뭐 그런 컴필레이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듣고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노래가 SWV의 Use Your Heart라는 노래고 그게 넵튠즈의 아주 초기작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초기작 중에 하나. 그 노래를 그 테이프에서도 제일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제일 최애곡이었고. 네. 그때가 혹시 몇 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90 96년 공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중2 때가 그러면 최초의 기억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입덕을 하게 된 때가 있다 하면은 언제일까요? 되게 한동안 싫어했어요. 근데 처음엔 처음엔 싫어했어요. 왜냐면 메이스 앨범 중에서 Looking at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Why you over there looking at me looking at me 그 노래 있는데 네. 되게 드럼이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의 힙합 뭐 소위 골든에라라고 하는 그 힙합에서는 네. 좀 샘플 베이스에 따뜻하면서 레코드에서 샘플 딴 것 같은 드럼 질감이 대세였고 네. 그 다음에 또 몇몇 다른 프로듀서들은 그거를 좀 텁텁하게 만들어가지고 드라이하게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대세였는데 넵튠즈만 좀 이상하게 좀 뭐랄까 당시 느낌으로 미디 사운드 같은 되게 좀 조악하게 들리는 사운드의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막 소울풀하지 않고 전혀 좀 차갑고 건조하고 그래서 좀 뭐야 이거 좀 듣기 싫었어요 처음. 그 정점을 찍었던 게 퍼프 데디 앨범에 네. PE2000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거에 넵튠즈 리믹스가 있어요. 그거 듣고서 얘는 최악의 노래. 난 이 노래 1초 만에 바뀌었어요. 1초 진짜 최악이다 그랬는데 어느 때 제 마음이 바뀌었냐면 NERD의 첫 번째 앨범이 너무 충격이 컸고 Insert Job. 네, 그 다음에 뭐 제이지 네. I Just Wanna Love You 같은 거 들으면서 좋아했죠. 근데 진정한 입덕은 NERD의 Insert Job 앨범부터였어요. 퍼렐의 음악을 유난히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진보님의 음악을 고등학생 때 좀 유난히 많이 들었는데 혹시 진보님은 퍼렐의 음악을 유난히 좀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해요. 저 2001년부터 2009년, 2000년대 그 10년 제일 많이 들었어요. 201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그 포스트 제이딜라 사운드랑 LA 비트 씬이 엄청나게 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관심이 가 있었고 다시 좀 소울풀하고 막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그 초반 9년, 10년 정도는 항상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Produced by 넵튠즈가 언제 나오나. 그래서 막 포럼 같은 데 들어가서 항상 체크하고. 그 영향이 아무래도 진보님의 데뷔 또 믹스테이프에 많이 영향이 갔겠죠? 네. 애프터워크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애프터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히려? 포스트 제이드라 그 분위기가 많이 젖어 있고 네네네네. 오히려 Call My Name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Call My Name 앨범을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의미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 앨범 안에 넵튠스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뮤직 소울 차일드적인 요소가 만난 앨범은 굉장히 드문 그런 조합이고 그게 그 당시에 나왔었다는 게 좀 재미난 사실이 아닐까. 그 점을 항상 강조하고 좀 또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 자부심도 있죠. 뭔가를 섞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내놓는다는 거는 자부심과 그 호기심이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퍼렐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내가 퍼렐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면? Innovative. 혁신. 퍼렐은 처음 등장했을 때 랩댄스라는 노래에서는 되게 좀 하드한 락 사운드하고 랩이 섞여 있었고 외모도 다 그 당시에 힙합 아티스트들은 저지를 입고 그 다음에 듀렉을 안에다 쓰고 겉에는 MLB 모자를
약간 틀어서 쓰고 바지 엄청 큰 거에 뭐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거였어요. 래퍼의 모습. 네, 근데 포렐은 그때 롤링스톤즈 그 락 빈티지 티에 되게 빈티지 청바지 좀 작은 핏에 부츠컷 같은 그런 거에다가 네. 신발도 막 스케이트보드 신발이나 아니면 막 부츠 신고 음. 근데 모자는 트러클 햇을 쓰고 아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자전거 그 자전거를 타면서 랩을 하는데 그 사람의 크레딧은 다 막 제이지 프로듀스했고 버스터 라임스 프로듀스했고 이런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게다가 R&B 트랙도 만들고 막 어셔 트랙도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네. 어떤 점을 일깨워줬냐면 저의 컴플렉스가 조금씩 모든 걸 한다. 뭐 어떤 하나의 특출난 전공이 없다는 게 컴플렉스였는데 그 완전히 포렐이 저의 선입견을 박살을 내버렸어.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잖아. 좀 포렐이 최고로 막 노래를 얼켈리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랩을 막 제이지, 나스처럼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프로듀스도 원래 제가 알고 있던 프로듀서의 개념은 지미 제면 테리 루이스라든지 네. 테디 라일리라든지 베이비페이스라든지 로드니 저킨스라든지 다 일단 건반을 잘 치는 사람 유려하게 치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프로듀서 하기엔 좀 부족한가 그랬는데 포렐을 보는 순간 뭐야 나는 프로듀스도 해도 됐었고 랩도 해도 됐었고 노래도 해도 됐었고 옷도 내 맘대로 입어도 됐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와장창 선입견이 깨진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 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야겠다. 애니얼드 웹사이트였어. 네. 거기에 들어갔더니 첫 페이지에 무슨 매니페스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언문 가지고 오호라 이러면서 읽었죠. 막 읽었더니 어떤 게 있었나요? 막 No one ever really dies의 약자로 NERD인데 왜 No one ever really dies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이론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의거하면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 에너지라는 것은 계속 이 우주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형태, 변환만 될 뿐. 뭐 이런 얘기가 선언문이라는 그 형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과학과 물리학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보면서 뭐야, 이 새끼는 음악 이런 취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관심사까지 나랑 똑같잖아. 그런데 막 페이지에 제 기억으로는 특수 효과 이렇게 넘어가는 같은 거를 자기들이 또 커스터마이즈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 다 막 이런 거였어. 이 새끼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나는 얘네 무조건 계속 봐야겠다. 끝까지. 그러고서 그거 아직도 이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다 되거나 아니면 미천이 다 드러났거나 그러지 않고 네. 지금도 저한테 계속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네. 제가 관심 있는 소스들을 여기저기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놓는 네. 사람이에요. 제 다음 질문을 사실 여쭤볼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한국에서 포렐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Come on, 진보 the super freaker. Yes, sir. 진보 the super freak. 네, 이분이시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말을 하시면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본인을 제외하고 취향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포렐의 취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아티스트가 있다면? 포렐은 음악 장르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지금 뭐 루이비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는 것으로 증명했다시피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도 되게 뛰어나고 이게 어느 한 분야를 깊게 파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은 사실 다른 영역들하고 다 통하는 그 교차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렐은 이미 거기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하냐면 프로듀스를 할 때 자기 스타일로 누구를 포장할 줄도 알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보조해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인품이 넓고 좀 그릇이 넓은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릇이 되게 넓고 할 수 있는 시야도 넓고 감각도 되게 넓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맞춰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개성 있고 자기 색깔이 강한 아티스트보다 되게 빅 네임인데 네. 특별하게 아직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퍼렐과 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죠. 특정 아티스트가 생각난다기보다는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해왔던 사람들이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저는 뭐 전인권, 강산해와 퍼렐보다는 제니와 퍼렐 네. 네. 완전 팝스타라도 예, 퍼렐과 하면 그런 게 더 어울리고 더 궁금하기도 해요. 음. 어떻게 그걸 해석해 줄지. 결과가. 네. 아까 전에 이제 로살리아 음악을 음. 좀 체크해 보면서 네.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네. 로살리아는 너무 개성이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구나. 기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왜냐면 그 퍼렐 윌리엄스와 함께 일하면서 어떤 퍼렐의 색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의 자기 색깔을 한 90 정도로 하고 퍼렐을 한 10 정도 한 것 같고 심지어 프랭크 오션도 할 수 없는 거를 로살리아가 그렇게 그냥 해버렸다는 게 정말 담대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퍼렐의 매력과 아티스트의 매력을 다 살리려면은 조금 개성이 덜한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트로 때 했던 게 이제 릭 루빈과 퍼렐이 인터뷰를 한 영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호흡을 하면서. 근데 그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던 게 퍼렐이 자기는 협업을 할 때 mirror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추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네, 느낌이고 혹시 진보님이 퍼렐과 협업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떤 방식의 형태가 나올 것 같은지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퍼렐하고 꼭 작업하고 싶다고 상상하면서 퍼렐의 비트에다가 내가 뭘 하고 싶다 아니면은 우주 등등 사람의 신, 스타일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들에 대한 뭐 패션이면 패션, 역사면 역사 이런 거를 오가면서 네.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함께 시를 짜 나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조금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시너지를 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하고 퍼렐하고 되게 잘 맞기도 한데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쫙 떨어지는 시너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러니까 제이지 퍼렐 생각하면은 둘 다 얻는 게 딱 보이고 네. 뭐 스눕 дог 퍼렐 생각해도 네. 둘 다 딱 어울리는 게 있고 퍼렐을 만났을 때 스눕의 매력이 있고 또 스눕하고 했을 때 퍼렐 비트가 있고 네.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하고는 그냥 좀 그냥 비슷한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선배 후배. 그래서 저도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퍼렐하고 만나게 되면 제가 경험해왔던 8, 90년대, 2000년대 한국 음악과 정서와 팝컬처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렐이 Yo, that what did you call that? 소몰이 뭐 let's just use that 소몰이 with this kind of beat. Let's just use that with this more southern style with that 소몰이. What did you say the spirit of 소몰이 is? It's sadness. It's Korean sad. 이러면서 뭔가 재미난 게 나오죠. 욕심은 제가 막 프론틴 같은 비트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자유롭게 뛰어. 맛깔난 진짜 죽이는 멜로디들과 사운드들을 제가 수혜를 받는 게 욕심이지만 네. 그러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본인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네. 마음이시군요. 저도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트로트 같은 거 괜찮겠다고 생각했거든요. How do you pronounce that? 트로트? Damn, we should use that 트로트. 저는 최근에 90년대 한국 음악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나라의 음악은 이렇게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근본 없이 그냥 섞어버릴까? 이 플레이트 안에 돼지갈비랑 막 막창이랑 그냥 스파게티랑 그냥 다 섞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근본 없는 음식이네. 네, 좀 약간 순서 있게 해주든지 어울리게 좀 분류를 이렇게 아카이빙의 개념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할까?
그랬는데 물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음악은 너무 그게 잘 되어 있다. 단품으로 탁탁탁탁 나오는 게 블루스면 블루스, 펑크면 펑크. 네. 그게 좋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음악이 미국 음악하고 많이 비슷해지고 네. 요즘에는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들으면서 미국 누구 노래지 듣다 보면 한글이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90년대 그 좀 희한한 조합의 음악들이 오히려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룰라 노래. 오. 저는 이상민 프로듀스 한 노래들이 네. 요즘에 되게 참신하게 들려요. 오. 막 아겔라가 아겔라고 바르다르바르다르가드가 뭐 이거 나오다 갑자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저보고 지금 생각하라 그러면 잘 안 떠올려요.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와 이제는 내가 알던 거를 다시 풀러서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우리나라 노래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케이팝 음악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레퍼런스들이 있으면 되게 자신 없을 정도로 난 이렇게까지 사운드 반짝거리기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높은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들이 그 옛날에 좀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뒤섞는 막 떼먹은 느낌. 제가 이걸 진짜 긍정적으로 쓰는 이유가 제 밴드 이름도 막이에요. 맞죠. 네. 저는 좀 막하는 그런 게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한 사람이 바로 퍼렐 윌리엄스인데 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간 합을 맞췄던 아티스트 중 가장 합이 잘 맞았던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클리스라고 생각해요. 아, 클리스. 클리스. 혹시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전혀 저스틴 팀버레이크 말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조금 시기별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어느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네. 조금 또 색다르게 T.I.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 게 네.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T.I.가 좀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퍼렐에 그냥 따라가 주기 때문에 퍼렐이 비전이 잘 살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숨은 명곡들이 있어요. 네. T.I. 네. 그래도 시너지로 따졌을 때 클리스가 최고였지 않았나. 그 다음에 거의 버금가게 꼽을 수 있는 거가 미스 엘리엇인데 팀보가 있으니까 네네네. 영원의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 1등으로 꼽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이시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포샤 T도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맞습니다. 퍼렐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이미 뭐 분야에 통달을 한 사람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행보들 가운데 진보님께 가장 큰 영감을 줬던 행보를 꼽는다면 퍼렐의 행보 중에 어떤 거를 꼽으실지. 그 니고랑 만나가지고 BBC 만든 것도 정말 큰 행보였고 너무 파격적이었고 네. 부럽기도 했고 와 진짜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루이비통 된 것도 파격적이죠. 결과로서는 파격적인데 네. 이미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왔었어가지고 그냥 결과로서 파격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쇼에서 자기의 노래를 변형해서 쇼에 맞게 네. 그렇게 해서 펼친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파격적이죠. 뭐 진짜 부러운 무브들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원래 프로듀서의 상징은 퀸시 존스였잖아요. 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을 프로듀스했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Color Purple 같은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뭐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힙합 매거진 잡지들도 만들고 그런 뭐 자기 채널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방송 제작자, 뭐 잡지 제작자, 미디어 제작자에서 그냥 제작자의 상징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퍼렐이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퍼렐이 거기에 뒤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영화도 이제 제작하고 그 새로 나오는 노래와 영화가 있잖아요. 레고랑 같이 콜라보하는 네네. 수많은 콜라보들이 있죠. 영화, 넷플릭스 쇼, 그 콰이어 합창단 가지고 한 거. 네. 그리고 그 블랙 godfather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보라고 추천드리고 블랙 블랙 godfather
같이 그런 넷플릭스 다큐를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조명해줘야 될 사람들을 포렐이 많이 또 조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mething in the Water 그 버지니아에서 하는 페스티벌도 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주 정부하고도 가서 담판을 찍고 뭐 이런 일들이 네. 놀라운 행보들이죠. 진짜 뭐 그런 행보 와중에도 음악을 놓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퍼렐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루이비통 헤드쿼터에 네. 자기 그 아틀리에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작업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소박하게 이제 음악 막 시작하는 사람들 정도 수준의 세팅을 이렇게 해놨던데 아마도 그 블랙 약 록 그 앨범 있죠. 네네. 버지니아 이름으로 나온 거. 아, 네네네. 그 앨범을 거기서 거기서. 만든 게 아닐까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는 지금 없고, 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행보들도 참 그 좋은 행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면 알수록 파헤칠수록 포렐이 화려하게 성공한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네. 그 이면에 뭐 안 알려지거나 묻히거나 아니면 뭐 잘 안 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 슛 성공률을 막 80% 90% 하기는 어렵다. 네. 성공률이라는 건 다 뭔가 거기서 거기인데 결국은 누가 많이 쏘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많이 느껴요. 인간 퍼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다면 이제 정말 음악가, 뮤지션 퍼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넵튠스나 NERD의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라이브 영상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라이브 영상. 그런 거라면은 네. 좀 초창기에 캐모플라지 그런 카고 바지 자른 반바지에다가 네네. 그냥 까만색이었는지 흰색이었는지 BBC T에 네. 그것을 이제 땀에 젖어서 라이브 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프런틴 노래에서 뒤에 브리지가 있잖아요. 네. 뜸뜸뜸뜸뜸뜸뜸 거기 네. 그게 싹 깔리면서 뭐 스타트랙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왜 좋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설의 시작이라는 시점도 있고 상징성. 네. 그리고 관객이 그때는 막 10,000명 이렇지 않고 네. 한 1,200명 정도 느낌. 네네. 그 사람들이 다 막 하는 그 분위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 막 10,000명, 30,000명, 50,000명은 좀 뭔가 거리감 많은데 딱 그 한 팬층이 한 1-2,000명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최고. 1-2,000명.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 중에 그 프로바이더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그 영상의 라이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와 진짜 멋있다. 퍼렐도 멋있는데 체디 휴고도 엄청 멋있어가지고 그냥 쌍으로 맞아. 간지다. 그 시절 갑자기 너무 그리워요. 갑자기. 왜냐면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면 퍼렐이 자전거 타고 뭔가 카메라웍은 퍼렐이 더 좋은데 뒤에서 보면 체디우가 막 트릭 더 잘하고 있고 자전거 뛰어가지고 막 브레이크댄 비보이 막 프리즈하고 있고 그런 게 있죠. 체디우가 스크래치도 체디우가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최근에 뭐 분쟁이 있더라고요 둘이. 그런 거는 또 보시면서 팬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기분도 드시는지. 수십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심지어 어딘가에 인스타에 댓글도 남겼어요. 영어로. 아니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예. 섀도와 포렐과 무슨 분쟁 이런 뉴스가 떴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댓글에다가 네. 이런 때일수록 쟤들을 위한 마음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썼죠. 그때도 권위자로서 뭐 하셨군요. 그때는 권위자보다는 이제 애청자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포렐도 멋있고 NERD도 멋있고 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넵튠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넵튠스. 그래서 이게 넵튠스. 맞습니다. 오늘 마침 또 TW 레코드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클론즈라고 했던 이들이 찢어진다는 거는 네. 이런 찢어짐은 언제나
진짜 가슴 아파. 그죠. 네. 진짜 이 영상 보고 있으면 화해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체디고뿐만 아니라 네. 클리스하고도 분쟁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포렐을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에 연결을 해준 키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태미 루카스라는 여자 R&B 가수가 있는데 네. 태미 루카스도 또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성공의 길에 올라감에 있어서 네. 여러 찢어짐들이 불가피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좀 안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은 상상을 했어요. 포렐이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 한 사람을 깊게 좋아하다 보면서 나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한편으로 반면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진짜 사람들이 정보가 없을 때 인터넷이 지금처럼 없을 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렐은 리듬을 잘 만들고 나머지 건반 영역은 체디우고가 다 한다. 네. 아니면 뭐 포렐은 룹만 만들면 체디우고가 시퀀싱과 사운드를 정리한다. 막 그런 루머와 환상이 있었어. 음악은 체디우고, 멋은 포렐, 컨셉은 포렐.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포렐 단독 작업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거의 그냥 다 포렐 단독 작업이고. 심지어 분쟁의 이유도 넵튠스가 작업을 했는데 포렐이 그냥 자기만 한 것처럼 이렇게 넵튠스 이름을 써서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찾는 재미는 오케이 그럼 포렐 혼자만의 색은 뭐였나 들으면서 이거구나 포렐이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다가 또 체디우거가 그리워지면 체도 혼자 프로듀스한 거 찾아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맛도 있는데 이거가 쳐졌을 때 얼마나 좋았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God's plan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찢어지고 한때는 같이 하고 했던 게 그냥 결국은 어떤 운명 같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빛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일드가 좀 그 예전에 빛을 좀 잃었다 할지 아니면 좀 뭔가 편치 않아 보여요. 최근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거는 차일드 휴고가 좀 더 조명받고 차일드 휴고가 받아야 될 그 사랑과 리스펙은 다 받았으면 좋겠고 수많은 브릿지들 있잖아 넵튠스 거기에 많은 지분은 차일드에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포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체류고도 꼭 한번 다뤄야 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오늘 촬영의 하이라이트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렐이 만든 음악 중에 진보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곡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최애곡 전에 앨범부터 한번 가볼까요? 모든 활동 포함입니다. 진짜 NERD나 넵튠스를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 NERD의 In Search of In Search of 그때 임팩트를 넘은 앨범은 없군요. 그 뒤로도 NERD 앨범 중에서 사람들이 Sing Sounds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Nothing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듣기 편한 노래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1등은 어쩔 수 없이 In Search of고요. 첫 앨범이고 임팩트니까 근데 저는 꽤 근소하게 2등으로 No One Ever Really Dies 레몬 있는 앨범 네네네. 거기 앨범은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뒤에 트랜지션이 나오면서 딴 노래로 가잖아요. 두 곡이 하나로 합쳐진 형식. 근데 그 연결 과정이 정말 기발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말이 되면서 잘 맞물리는데 어쩜 저렇게 90도 각도로 딴 데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걸 공부를 하게 해줬어요. 지금도 들으면서 즐거워요. 거기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도 담잖아요. 넵튠스를 할 때는 완전 히트곡 만드는 듀오, 살벌하게 그냥 히트곡 그냥 때려 박는 그런 듀오. NERD로 할 때는 자기들의 좀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장르를 녹인다든지 그런 점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뮤지션들이 각 직업군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군인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직업군들이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사회 기여적인
마인드와 활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사회에 살고 있고 네. 뭐 사회의 세대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인데 네. 그런 점에서 NERD를 그런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였고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런 게 저도 평소에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퍼렐도 애국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Nothing 앨범인가 보면은 네. 그 송족이 맞아요. 그 본인 맞아요. 헬멧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네네네. 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야 너 너무 정치 국뽕이야. 야 너 너무 정치적 드러내는 우파 아니야 애국자 진보. 진보님 앨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최애 앨범이 In Search Of라면 최애곡도 In Search Of에서 나올까요? 와 그렇게 준비는 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최애 앨범이니까 네. In Search of 안에 들어있는 제일 임팩트 있었던 저를 가장 많이 뒤흔들었었던 랩 댄스를 최애곡으로 꼽았지만 네. 이게 사실 그 진정한 매니아로서 네. NERD에서 꼽아야 되고 넵튠스에서 꼽아야 되고 포렐에서 꼽아야 되고 만약에 이 주제가 네. 정말 순수하게 포렐 윌리엄스라면은 네. 최근작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샤라웃을 또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작들 중에서는 까밀라 카베오랑 했던 쌍그리아 와인 정말 프로듀스 잘하는 거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스웨일리랑 같이 했던 에어플레인 티켓 그 노래도 정말 잘 들었고 특히나 그걸 루이비통 쇼에서 펼쳤을 때 너무 그걸 잘 풀었어요. 우클렐레 사운드 같은 걸로 쨍강쨍강쨍 거리면서 그 노래를 펼쳤는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또 해봄직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빨리 내가 먼저 하는 것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넵튠스로 가면은 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레이 제이의 Formal Invite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모호한 신스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 노래에서. 네. 아직도 그 정체를 모르겠고 그 질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악 프로듀서로서 음악가로서 이 소리의 질감을 저희끼리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하거든요 많이. 예를 들면 약간 좀 메탈릭하게 해줘, 약간 나무처럼 해봐, 텁텁하게 해봐, 뭐 쫄깃하게 만들어봐, 뭐 쭉쭉 흐르게 만들어봐 그러는데 그 신스 사운드는 아직도 어휘를 못 찾았어. 인간의 언어로 설명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운드 찾으려고 한동안 모든 잡지에 나온 사진을 다 보면서 작업실 사진, 넵튠스 작업실 사진에서 그 신스 반지막 다 뒤지고 그리고 한때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네. 파란색 이 롤랜드 신스가 네. 바로 비밀의 그 소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음모론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진짜 수많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선사해준. 맞아요. 진짜 그게 바로 덕질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노래 한번 여러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리즈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께 좋은 음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거든요. 진보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좋다는 게 뭐냐, 기분 내기에 좋냐, 아니면은 춤추기에 좋냐, 아니면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좋냐.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라면 저는 저에게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음악이 좋은 음악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음악적으로는 저는 독창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음악, 충격을 주는 음악 이런 것들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그걸 조건을 왜 붙였냐면 뭐 잊혀지지 않고 독창적인데 분명히 그 나쁜 기운의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물론 뭐 좋고 나쁘고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 자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느낌상으로 저의 마음속에 좀 다크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겁나죠. 이런 음악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막 수십억, 몇억 뷰를 일으키는 그런 음악이
그런 기운을 터트린다 그러면은 괜찮을까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왕이면 앞에 그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조건 플러스 그 위에 독창적이고 잊혀지지 않 잊혀지지 않는 거 한 번 들으면 와 잊혀지지 않는다. 네. 아끼려고. 좋은 음악입니다. 네, 잊혀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들을 때 저는 명랑하고 좋았어요. 네, 말씀하신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좋은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거는 또 제 가슴에서 현재까지의 답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리즈를 마치기에 앞서서 8월 1일에 또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축하드리고 4집인데 이 앨범에서는 어떤 거를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이번 앨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Summer Freak, Sun, Rain, Love 여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해, 비, 그리고 사랑. 오. 네, 여름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는 뭐 주제적으로는 사랑이 주제인데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뻔한 대답이 어딨냐 그럼 사랑 아닌 노래가 어딨냐 할 수도 있는데 10대 때 생각했던 사랑, 20대 때 생각했던 사랑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사랑이 조금씩 그 깊이와 의미를 더해가요. 이게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내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모양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네? 이거 알려주고 싶다. 왜 알려주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뭐 출산율이 네. 제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 네. 그리고 뭐 자살 많고 뭐 그런 너무 뻔한 이제는 너무 놀라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 문제가 왜 일어날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거를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딜 가서 사람들이 아이를 만드나 생각을 해봤을 때 휴양지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네. 왜 휴양지에 가면 아이를 낳을까? 그 어떤 여름의 편안한 분위기, 그 휴양지 같은 그 분위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랑을 하게 해주고 네. 아이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그런 휴양의 분위기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뭐 아무리 더운 여름이고 해도 네. 혹시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를 되게 숨막히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전 이번 앨범이 저의 Summer Freakness를 나눔으로써 네. 저의 여름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네. 여름 휴양 분위기를 얻어서 많은 악의 근원인 그것을 극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와 기여를 전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들고 나왔어요. 와우, 굉장히 심오한 앨범입니다. 이번 예범. 앨범. 아, 역시 아까 포렐의 그런 뭐 행보적인 얘기를 하면서 뒤에 진보님의 이번 새 앨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또 그런 생각은 마음 한켠에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앨범을 모두가 다 들으면 전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이번 앨범에서 리치 라임 주스. 다시 한번. 리치 라임 주스. 이거 들으시고요. 네.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Pharrell, Neptunes, Anyard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서 가장 먼 지점에 있는 음악이에요. 그 말은 제가 뭐 Pharrell 영향도 많이 받고 좋아하지만 그만큼 또 저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많이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네. 제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다시 일어나라는 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다치고 하면서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위축됐던 마음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지 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저의 몫이겠죠. 네.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시간이 어땠는지 짤막하게 소감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눴던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정말요? 감동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저의 할 얘기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초반 심호흡이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겠는데. 네, 누가 제일 깊게 하는지 나중에 컴필레이션으로 그것만 잘라서 신기록을 네. 연말 결산으로 다다다다다 그거 합니다. 좋은데요? 신문몸. 앞으로 저도 기대할게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쨌든 다가가서 이렇게 여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뭐 마음과 생각을 그 입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랑도 좀 공통점이 있고 조금 다른 무기를 가지고서 비슷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우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